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확대되는 비관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확진자가 23,000명대 발생했습니다. 그 한 주 전 주말에는 약 29,000명대 발생했는데요. 점점 줄고 있죠. 정부는 확진자 7일 동안 격리하는 조치를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상황을 재평가해서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코로나 소식입니다. 하루 환자가 40만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주택 관련 이야기입니다. 7월부터는 DSR 총 부채 원금 상환 비율 3단계가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출자 중에 18%가 신규 대출이 불가해집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이렇게 되면 장기 침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매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금매도 잘 안 팔린다고 합니다. 미국 주택시장 이야기입니다. 미국 4월 집값이 다시 또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매매 건수는 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도 지금 꺾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핀란드에 이어서 스웨덴도 나토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푸틴은 핀란드나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할 수는 있지만 군사 자산이 배치되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재작년 4월 1일부터 22년 5월까지 증시에 투자한 개미들의 수익률을 조사해 봤더니 고작 1.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코스피 지수는 50%를 상승했습니다. 성적이 매우 초라하죠. 주된 이유는 너무 자주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미국인 투자가들도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개인 투자가들이 미국 증시가 빠져도 특별히 다른 곳에 투자할 곳이 없어서 돈을 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오바마의 현인 워렌 버핏은 싼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너지주를 최근 매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팔고 있는데 이런 투자 고수들은 사고 있죠. 최근 미국과 중국 제조업 경기 지수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위축하고 있습니다. 전임 연준 의장 버냉키는 앞으로 1, 2년간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간으로 17일 날 미국 소매업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0.9% 상승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증시와 비트코인 시장이 환호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S&P 500 지도를 보면 파란색이 대부분이죠.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미국 시간으로 18일 날 월마트와 타깃 등 유통시장의 거대 회사들이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장은 급냉하면서 인플레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날 18일 날 나스닥이 하루에 4.7%나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큰 하락은 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음날 S&P 500 지도 대부분 다 빨갛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요즘 코로나 셧다운과 미중 간의 갈등으로 별로 안 좋죠. 소비와 생산, 투자 모든 지수들이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소비 판매 산업 생산 증가율이 각각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약 3%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적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이후에 최악의 수준입니다. 이에 중국은 사실상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0.15% 인하했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그러자 아시아 증시가 이날 20일 날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1, 4분기 코스피 영업이익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이익이 50조를 넘어서 작년 동년 대비 14.4%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면 영업이익은 약 5% 정도 늘었고 순이익은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약 26%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영업이익이 14% 증가했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올 성장률 전망을 3%에서 2.8%로, 물가 상승률은 1.7%에서 4.2%로 늘려 잡았습니다. 성장률은 낮추고 물가 상승률은 높였으니까 안 좋은 예상이죠. 지난 금요일 20일 날 오후 1시 30분경에 S&P 500 차트가 3,811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이 지수는 고점 대비 약 20% 하락한 것입니다. 고점에서 20% 정도 하락하면 베어마켓, 즉 약세장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물론 종가 기준으로는 좀 올라서 약 마이너스 19%로 장이 끝났습니다. 나스닥은 이미 약세장에 돌입했고요. S&P 500마저도 약세장에 돌입하는 것 아닌가, 시장은 잔뜩 긴장한 상태입니다. S&P 500 지난주 주간 차트로 보면 2.78% 하락했습니다. 연초부터 보면 18.66% 하락한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20% 약세장 기준이 코앞에 다가왔죠. 나스닥 지난주 주간 차트입니다. 마이너스 3% 정도 하락했습니다. 올 연초부터 보면 나스닥은 28%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거의 30%에 육박하죠. 유럽 스톡스 50 차트는요, 지난주에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했습니다. 올 초부터 보면 유로스톡스 50은 약 15.5%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상해 종합주가 지난주 후반부터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약 1.5%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올 초부터 보면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약 마이너스 13%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는요, 지난주에 0.56% 상승했습니다. 올 초부터 보면 12%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5월 12일 2500포인트 연중 최저치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코스피는 지난해부터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지수보다 더 낮죠. 비트코인 이번 주에 약 2% 정도 하락했습니다. 지지난주 테라와 루나 코인 사태 때문에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는데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올 연초부터 보면 약 39% 하락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미국 2년물 3개월 차트입니다. 약 2.6%로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3개월 차트입니다. 3.1%대에서 조금 내려와서 현재 2.8%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금선물 주간 차트입니다. 앞선 주에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가 지난주에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온스당 약 1850불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원유 주간 차트입니다. 배럴당 110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주간 차트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수로 1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확대되는 비관론 정리하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지난 20일 장중에 고점 대비 20% 하락했습니다. 고점에서 20% 하락하면 베어마켓 약세장이라고 합니다. 나스닥은 이미 약세장에 들어간 지 한참 됐고요. S&P 500마저도 약세장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시장에 우려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물론 20일 오후에는 조금 반등해서 현재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19% 정도 하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베스포크 인베스트먼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요 지수가 지금 7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4번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비관론을 말하기로 유명한 기관인데요. 지난주에 상승할 때 팔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40년간 20% 이상 떨어졌던 그 약세장이 14번 있었는데 그 모든 약세장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락폭은 약 37.3%고 약세장의 평균 지속 기간은 289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적용해 보면요, 이번 약세장은 10월 19일 날 종료하고요. S&P 500 지수는 300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3900이니까 900포인트가 더 떨어지는 거죠. 나스닥은 1000을 갈 수도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중국이 대출 우대금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좀 부양하겠다는 의지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상하이 봉쇄가 6월 1일부터 풀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생산이나 물류 쪽에서 세계 공급망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사정이 나아지면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희망 섞인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잡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되면 침체에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기 시작했고요. 다행히 아시아와 한국은 이미 작년부터 조정을 거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고점 대비 약 24%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5월 12일 날 코스피가 2550까지 빠졌습니다. 지금은 약 2600포인트 정도인데요. 2550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2600선 이것이 유지되면서 조금씩 앞으로 반등하지 않을까 긍정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겠다고 했고 금리를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시편 1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파란색은 공용 번역의 내용입니다. 빨간 것이 개역 개정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개역 개정 번역이 어려워서 파란색 공용 번역을 같이 표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이것을 공용 번역은 제가 받을 몫이며 이렇게 번역했고요.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마실 잔이신 주님 해서 제가 받을 몫이며 마실 잔이신 주님이라고 공용 번역은 번역을 했습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는 저의 제비를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받을 몫이며 마실 잔이신 주님, 그 주님께서 저의 제비를 쥐고 계십니다 라고 공용 번역은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이란 대대손손 보존하고 그래서 남에게 절대로 팔거나 양도할 수 없는 토지, 집 등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받을 목, 내가 마실 잔에 제비를 쥐고 계십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줬듯이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가 받을 몫이며 내가 마실 잔에 배당을 할당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구역을 내게 주시는지, 그래서 내 기업이 나의 재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땅과 재산은 참으로 아름답다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또 주실 하나님의 넉넉함과 그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